태종실록 18고 태종 9년 9월 21일 경인 두 번째 기사 1409년 명영락 7년 풍요도 병마 도절제사가 건의 도내 요충지 병력 증강 및 만호 천호의 관리 방안을 세우다. 유원지가 4일을 징계하기를 도내의 연해 요해처에 수호할 곳이 많으니 빌건대 군액을 증가하소서. 또 수급 만호와 천호를 세초해서 포평해 아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2권 태종 9년 9월 23일 임진 첫 번째 기사 옥사를 신속히 처결키 위해 순금사의 부관과 위관을 다시 임명하다. 병조판서 이기령과 판한성부사 유정현, 반성군 박은으로 순금사 부관을 삼고 지의정부사 설미수로 위관을 삼았다. 임금이 이귀령 등에게 이르기를 내가 예전에 부관을 그러다고 생각하여 경등으로 대신하는 것이 아니다. 대저 신문하는 자가 많으면 공정한 정상이 나타나는 법이다. 하고 또 옥진공을 불러 말하기를 삼성의 낭창은 전과 같이 내일 일찍 부관을 청하여 신문하도록 하라. 예전에 부관이 지원한 바가 없지 않았다 하였다. 대개 대옥이 오래 지체되면 정상을 아래내기 어려울까 염려하였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6일 을미 첫 번째 기사 전라도 나간군의 점성량의 바닷물과 부근 촌락의 샘물이 피와 같이 붉게 물들다. 너비가 포필만 하고 길이가 120척쯤 되었다. 또 그 가까운 촌락에 샘물이 피와 같은 것이 두 개나 있었다. 마을 백성 윤부 등이 서로 전하기를 샘물이 빛이 변하면 환란이 있다고 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6일 을미 두 번째 기사 대간들이 민무지를 옹호한 이무의 6가지 죄를 논하다. 윤목이 끌어들인 서성군 6일을 가두다. 서성군 6일을 순금사에 가두었다. 대사원 이문화가 우사관 박습 등이 상언하였다. 나라의 안위는 대신에게 메었으니 대신이 된 자는 충직하고 정대하여 어진 사람은 끌어들이고 간사한 사람 내보내어 사직과 더불어 휴축을 함께 하는 것이 그 직책입니다. 지금 단산부원군 이문은 별로 재주와 덕이 없이 두 번이나 훈전을 입어 벼슬이 극품에 이르렀고 또 자질들로 하여금 화유한 벼슬에 포열해 있게 하였으니 부귀가 극진합니다. 비록 몸이 부서지고 뼈가 가루가 된다 하더라도 전하의 만극한 은혜를 갚기가 어려운데 계구가 여기에는 미치지 않고 도리어 난신과 결탁하여 죄가 불충해 있으니 그 실상이 6가지입니다. 일찍이 민무지의 금장의 말을 듣고도 곧 신문하지 않고 뒤에 헌단을 인하여 그 말을 진달하였으니 불충한 것이 한 가지요. 이 지성이 민무질의 까닭으로 인하여 불충한 죄를 범하였으니 이를 서용하지 말아야 될 것인데 이무가 상총을 기만하여 이를 가자해 관직을 제수하였으니 불충한 것이 2가지요. 처음에는 민무질이 그 죄를 먼저 알고 스스로 장단으로 기한가 있는데 이무가 사람을 시켜 무질의 장모에게 말하여 구원할 뜻을 잃었으니 불충한 것이 3가지요. 또 민무질의 장인 상환의 근수 아단을 시켜 이빈에게 말하기를 무질이 비록 편출되었으나 이미 세자의 친권이 되었으니 후일에 용서받을 이치가 없지 않다고 하고 재차 아단을 시켜 이빈에게 말하여 위곡한 정을 이르게 하니 이빈이 그 말에 따라 분묘를 지키는 의리를 잊고 주식을 판비해 가지고 때없이 왕래할 서로 결탁하는 것을 굳게 하였으니 불충한 것이 4가지요. 정해년에 세자를 모시고 경사에 갈 때 평양을 지나다가 외생인 부윤, 윤목과 더불어 이야기하다가 그 말이 민무질이 편출된 것에 미쳐 말하기를 자식까지 본다 하여 곤곤하게 돌보아 아끼는 뜻을 보였으니 불충한 것이 5가지요. 무자년 봄에 이빈이 상제를 마치고 와서 이무를 보고 민무질의 말을 전하니 이무가 더욱 불쌍하게 여겼고 또 그의 여름에 이빈과 말하기를 무질이 유품된 것은 참으로 아깝다. 지금 비록 유품되었다 하더라도 후하게 하지 않을 수 없다 하였으니 불충한 것이 6가지입니다. 대개 무질의 불충은 인신으로서 모두 미워하는 바인데 이무가 외양으로는 백관과 더불어 함께 죄를 청하고 안으로는 가만히 진속을 시켜 서로 호의를 닦았으니 그 불충하고 간사함이 이보다 더 할 수 없습니다. 지금 도모하지 않으면 화가 헤아리기 어려울 것이니
원컨대 전하께서는 특별히 유사로 하여금 그 작첩을 거두고 정상을 국문케 하여 그 죄를 밝게 바루어 사직을 편안히 하소서. 임금이 보고 말하기를 이 상소가 곡진하여서 간악한 것이 환하게 드러났다. 다만 옥수가 많으니 신문이 끝나기를 기다려서 가두어도 늦지 않겠다. 수직을 엄하게 하고 기다리라 하니 정은 장진, 장령, 이염이 다시 아뢰기를 이 사람은 지당이 심이 많아서 수직으로 제어할 바가 아닙니다. 감히 굳이 청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허락하지 않고 대언 이 안우를 보내어 옥사를 함께 살피게 하였다. 이 상소에는 이 문화가 초잡은 것인데 그 글이 이루어지며 문화가 호련히 말하기를 남의 죄를 짜서 만들었다 하였다. 대간이 또 이 문화를 탄핵하고 윤모국 등의 초사에 유기를 끌어댔으므로 아울러 가두었다. 태정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6일 을미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노비 징고법을 아뢰니 유너하다. 영락 4년에 본부에서 수판하기를 사제감에 속한 신량인 등과 서로 소송하는 양변 중에 부당하게 속공된 노비가 많이 도망하여 장차 이들이 양인이 되어 조정에 혼잡하게 섞이게 될 것이니 원컨대 10월 초 1일 이전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자는 본주의 일족과 서로 소송하는 양변의 족인에게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여 신량인은 반을 양변 중에 부당하게 속공된 노비는 3분의 1을 그 고한 자에게는 상으로 주도록 하라 하여 이미 영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권의 사람들이 도망한 자가 많은데 이를 신고하는 자가 없는 것은 고하는 자가 제한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비록 알고 있다 하더라도 이를 고하지 않는 것입니다. 속공된 노비 같은 것은 본주가 혹 숨길 수도 있으니 원컨대 이제부터는 여러 사람이 진고하는 것을 허락하소서. 그리고 똑같이 고한 자인데 그 상을 주는 것은 반을 주기도 하고 혹은 3분의 1을 주기도 하니 미편합니다. 모두 3분의 1로 상을 주소서. 또 혁파해버린 사사노비에 이르렀은 역시 상항의 예에 따라 다른 사람이 진고하도록 허락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정실록 18권 태정 9년 9월 27일 병신 첫 번째 기사 태백성이 낮에 나타나다. 달과의 간격이 2척쯤 되었다. 태정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7일 병신 두 번째 기사 민무질의 옥사와 관련하여 이물을 순금사에 가두고 한승윤, 노환 등을 신문하다. 이무가 일찍이 너에게 이르기를 안승군의 당이 성하다고 하였다는데 너가 이 말을 민씨에게는 말하고 어째서 나에게는 고하지 않았는가? 너가 민씨에게 별다른恩과가 없고 과인에게는 또한 수원이 없다 하였다. 노환이 대답하기를 신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였다. 이에 지신사 안등을 시켜 민무효, 민무회 등을 불러 노환과 대질하게 하였으니 민무회 등이 일찍이 노환의 말을 임금께 고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드디어 노환을 옥에 가두고 또 집이 이 공류를 옥에 가두었으니 공류는 이무의 아들이다. 옥관이 그 아비의 업무를 물어 곤장을 거의 90대나 맞고도 끝내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다. 임금이 듣고 말하기를 이것은 묻는 자가 잘못이다. 자식은 아비를 위하여 숨기는 법이니 차라리 죽을지언정 어찌 감히 아비의 죄를 증거해 이루겠는가 하여 곧 명하여 석방하였다. 태정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8일 정묘 첫 번째 기사 정한지 김첨을 석방하고 정한지의 도년을 면제하다. 김첨이 윤목과 대면하기를 본래 너와는 서로 왕래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일찍이 공작은의 일로 너에게 말하였겠는가 하니 윤목이 오히려 김첨의 말이라고 지적하였다. 이에 김첨이 스스로 변명할 수가 없었다. 옥관이 옥사를 서서 김첨에게 보이니 김첨이 말하기를 이 말은 실로 이 신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장초에 항복한 것은 다만 천감과 상촉을 믿은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듣고 불쌍히 여겨 다시 핵실하도록 명하였다. 윤몽이 이에 말하기를 동모한 사람을 대하고 형문할 때 그 형장을 피하려고 하여 김첨이 시리한 서생이기 때문에 거짓 끌어댔을 뿐입니다 하였다. 김첨이 이 때문에 면하였다. 노환은 이미 옥에 갇히게 되매 감히 들은 것을 숨기지 않았기 때문에 석방하였다. 도녀는 도형에 처한 연수를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8일 정류 두 번째 기사 이무와 연관된 공초 사실을 누설한 유용생 구성량 등을 순금사에 가두다. 형조판서 유용생과 전 도절제사 구성량 순금사 사직 구종수를 순금사에 가두었다. 유용생이 순금사에 앉아 윤목을 안문하니 윤목이 처음 초사에 이무를 끌어대었다. 구성량은 이무의 처제이다. 구성량이 비밀리에 유용생에게 물으니 용생이 말하기를 자네의 조카도 일에 참여하였으니 알 것이다 하였으니 대개 구종수를 가리킨 것이었다. 구종수가 드디어 이무에게 누설하였기 때문에 모두 화옥되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8일 정류 세 번째 기사 임금이 민무질의 마음을 달래주다. 민무질이 근심하고 두려워하여 먹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그 창두를 시켜 도중에 맞이하여 사실을 다 말해 그의 마음을 달래주었다. 민무질이 이르러 말하기를 이빈이 나를 보고 한 말이 진실로 육목의 말과 같습니다 하니 이빈이 감히 숨기지 못하였다. 창두는 노복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8일 정류 네 번째 기사 대간에서 형조판서 유용생 대사원 이문화 등을 국문토록 청하다. 대간이 교장하여 상언하였다. 불충한 신하는 고금의 사람이 다 함께 미워하는 것인데 하물며 재상이겠습니까? 지금 유용생이 현관의 장으로서 불신의 죄를 물음에 있어 마땅히 그 마음을 다하여 그 정상을 알아내는데 힘써 종사를 편안히 하는 것이 마땅한데 이것은 생각하지 않고 난신의 당인 윤목을 문제할 점에 유유낙낙하고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으니 좋게 직분을 잃은 책망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구성량으로 하여금 이무에게 통하여 사정을 알게 하였으니 혹시 변이 생길는지도 알 수 없는 일입니다. 오늘 신등이 대사원 이문화와 더불어 교장을 올려 두 신하의 죄를 묻고자 청하려 하였는데 이문화가 미리 이 사실을 알고 병을 칭탁하여 참여하지 않았으니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또 요전에 윤목의 죄상과 그 당례를 추구하자는 사건을 신청하던 날에 머뭇거리고 좋아하지 않다가 마침내 마지 못하여 전일의 마음이 금일에 나타난 것입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유사의 명령을 내려 그 직책을 거두시고 이들 세 신하를 국문하여 그 죄를 바르소서.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8일 정류 다섯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이문화의 죄를 청하니 신문하고 석방하다. 의정부에서 아뢰기를 이문화가 친히 죄수를 국문하면서 말하기를 사람의 죄를 짜서 만들었다고 하였으니 이것은 그 마음이 반드시 다른 것입니다. 청컨대 그 정상을 물으소서 하였다. 임금이 찬성사 이천우와 대간 6조 각 한 사람으로 하여금 대궐 아래에 모이게 하고 이문화를 불러 물으니 이문화가 대답하기를 신이 헌사의 장으로서 함께 옥사를 살피는데 다만 그 정상을 얻기가 쉽지 않으므로 사사로이 말한 것뿐이지 본래 죄가 없는 데서 국가에서 나직한다고 한 것이 아닙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였다. 이것은 다만 스스로 겸사한 말이니 석방하고 묻지 말라.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9월 28일 정류 여섯 번째 기사 일본 축주 횟수가 진위하고 예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일 기의 첫 번째 기사 문소전의 제사 지내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일 기의 두 번째 기사 일기주 외인이 토물을 바치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1일 기의 세 번째 기사 대신 및 공신들을 불러 이무의 과거 행적을 말하고 죄를 의논하다. 임금이 정전에 좌기하여 의정부 삼공신을 불러 전에 오르게 하고 이무의 죄를 의논하였다. 이무를 불러 전선문 밖에 두고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렀다. 이무가 지금 옥중에 갇혀 있는데 경들이 어찌 다 그 까닭을 알겠는가. 내가 신료들을 다 불러서 이를 알려주고 싶으나 사세가 그렇지 못하니 경들은 밝게 내 말을 들으라. 우인년에 부왕의 병환이 위독하여 오랜 끝에 내가 형제들과 더불어 경복궁에서 시병하고 있었는데 그때 내가 이무의 이름만을 들었을 뿐이지
서로 친하지는 아니하였다. 이에 이무가 민무지를 통하여 나에게 교분을 맺었다. 하루는 내게 교하기를 남은과 정도전이 주상의 병환이 위독하다는 것을 여보아 정력에게 불리하게 하기를 꾀하니 공은 미리 도모하라 하였다. 5, 6일 뒤에 다시 와서 내게 말하기를 오늘 저녁에 정도전이 등이 거사하려고 하니 이때를 놓칠 수 없다고 하였다. 내가 말하기를 그대가 먼저 그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 계획을 늦추도록 하라 하였다. 날이 저물어서 의안대군이 궐내에 들어와 나를 부르기를 2번이나 하였는데 그때 날이 이미 어두웠다. 대군과 여러 형제들이 내게 오기를 매우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내가 도착하니 중간 윤기가 안에서 나와서 정한군이 왔느냐고 물었다. 내가 대답하기를 왔다고 하니 윤기가 급히 제군을 안으로 들어오게 하였다. 이때 흥안군이 내 신을 발로 차며 빨리 들어가라고 하였다. 내가 이무의 말을 듣고 본래 의심하고 있었는데 사변이 이상함을 보고 변소에 간다고 핑계하고 드디어 도망해 나왔다. 여러 형제들도 또한 안에서 달려나와 변을 고하였다. 드디어 함께 정도전이 모여있던 곳에 갔는데 길에서 10여인이 모여있는 것을 만났다. 마천먹이 소라고 청하여 화살 4-5개를 쏘고 모인 곳에 들어가니 정도전 등이 이미 도망하였다. 이에 마음이 놀라고 두려웠었는데 해비댁 문 앞에 이르러 이무가 박포를 만났다. 이무가 말하기를 어째서 약속을 어기었소. 내가 화살을 맞았소 하였다. 내가 대답하기를 이미 군중에게 영을 내려 이무와 박포 이름을 들으면 쏘지 말라 하였는데 어찌하여 외치기를 나는 이무라고 하지 않았는가 하고 박포를 시켜 조준을 청해 오게 하였다. 그러나 오래되어도 돌아오지 않고 밤은 거의 새벽이 다 되고 군사는 또 약하였다. 조금 뒤에 박포가 이르러 말하기를 조준이 오지 않을 것 같으니 친히 가서 청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다. 그러나 제군들이 나를 매우 의지하였기 때문에 나를 놓아 보내려고 하지 않았다. 내가 이무를 거느리고 조준의 집에 갔는데 연화동 입구에 이르러 조준과 김사영을 만났다. 이들 두 공이 그때 군사를 거느리고 있어 따르는 자가 또한 많았다. 내가 말하기를 일이 이미 급박하니 말에 내려 예를 하지 말라고 하고 곧 정성의 앞에 서서 걸어가며 뒤를 돌아보고 말하기를 사직의 존망이 바로 경각에 있으니 바라건대 두 정성은 도모하시오 하고 드디어 운종가에 모여 앉았다. 이때 박위가 갑사를 거느리고 궐내에 있었으므로 사람을 보내어 3번이나 불렀으나 나오지 않았다. 내 군사가 오히려 이보다 적었었다. 이무가 내 뒤에 있었는데 나의 형세가 약한 것을 보고 거짓 말 위에 엎드려 내게 말하기를 정신이 황홀하니 군은 나를 구제해 주시오 하였다. 내가 급히 반당을 시켜 이를 부축해서 말에서 내려오게 하였다. 조금 뒤에 조은과 이지란이 궐내에서 도착하여 붙쫓는 자가 점점 많아졌다. 이무가 곧 다시 왔기에 내가 말하기를 그대의 병이 급한데 왜 갑자기 왔는가 하니 이무가 말하기를 좁쌀 미음을 마셨더니 좀 나았다고 하였으니 이무가 중립을 지키며 변을 관망하고 도모함을 품은 것이 여기에 드러난 것이다. 정사한 뒤에 칠제에 있던 것을 사제로 초천해 주었고 녹공을 행할 때 한두 사람이 말하기를 이무가 무슨 공이 있느냐고 하였으나 내가 그 체력과 풍채가 볼만하기 때문에 드디어 듣지 않았다. 뒤에 또한 나타난 그 큰 허물이 없기 때문에 드디어 정성에 이르렀다. 이모년에 내가 종기가 나서 매우 유독하니 민씨 네 형제가 신경내가 민씨의 사가에 모여 약한 자식을 세우고자 의논하였는데 그 꾀가 실상은 이무에게서 나왔다. 정해년에 세자가 명나라에 조연할 적에 내가 이를 명하여 보행을 삼았는데 이무가 여흥 부흥군의 집에 가서 민무질에게 말하기를 주상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은 그대가 아는 바이다. 지금 도리어 세자의 시종간이 되었으니 그대의 곤조와 함께 가고 싶다고 하였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백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세자는 연기가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니 원컨대 주상께서는 교회하소서 하였으니 이것은 무슨 뜻인가? 우건의 사목이 한 대언만으로는 다 기억할 수 없으니 공신 칠성군 이원과 의원군 황거정 참지 황이 지신사 안등은 모두 함께 가서 힐문하라. 이무가 고도하며 말하기를 무인년의 일은 정말 정신이 황홀하여 말에서 떨어졌다가 좁쌀 미음을 마시고 조금 나았으므로 억지로 일어난 것이지 실로 다른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의한 일과 주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말은 실로 없었던 것입니다. 세자가 연기가 있다고 한 말은 세자가 성색에 빠질까 두려웠기 때문에 상달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여러 신하에게 이르기를 이무의 말과 같다면 도리어 내 말을 허망하다 할 것이다 하니 조용무가 말하기를 신등이 일찍이 무인년의 변에 참여하였지만 이무의 용심이 이와 같은 것은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다시 이권등을 시켜 이무에게 힐문하기를 경의 아내가 경의 말로 송씨에게 고하기를 나를 보존하지 않을 것이라고 여성이 한 말은 추상이 나를 의심한 것이 아니라 중궁의 질투로 인하여 화가 미칠까 두렵다는 것이었는데 안성군이 잘못 추상께 아뢰었다고 하였다. 이것은 민무지의 죄를 가리려고 한 것이니 이것도 또한 거짓인가? 하니 이무가 말하기를 신의 처가 잘못 전한 것입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전에 숨긴 일을 인정하는 것이다. 하고 또 민무지를 불러 주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말을 대지시키니 이무가 머리를 수그리고 대답하지 못하였다. 드디어 이무를 다시 순금사에 가두었다. 임금이 공신에게 이르기를 한나라 고조는 공신을 보존하지 못하고 광무는 능히 보존하였는데 이것이 사책에 실려 있다. 지금 내가 날마다 공신을 보존하고자 생각하는데 일이 여기에 이르렀다 하니 조용무가 대답하기를 이 같은 불충한 신하를 보존하고자 생각하여 대의로 결단하지 않으면 어떻게 후위를 징계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유사로 하여금 그 죄를 밟게 바로소서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자고로 대신은 사사하는 것이지 육욕하는 것은 불가하다. 예전에 정도왕이 죽었는데 성제가 대단히 슬퍼하였다. 내가 임으로 세자의 시종을 삼은 것은 다만 보도를 위한 것뿐이지 허물을 기억하자는 것은 아니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이무가 여러 민씨와 더불어 왕자 종실의 일을 의논하였으니 민씨에게 퍽 후한 것 같으나 지난 여름에 광년루에서 성승린, 하윤, 조영무와 이무가 함께 자리에 있었는데 민무고 민무질의 죄를 청하자 이무가 자리를 피하며 대의로 결단하자고 청하기에 몇 번에 이르렀으니 실로 민씨에게 후한 것이 아니다. 내가 이무의 처심이 과연 어떤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민무질이 주상이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한 이무의 말을 그 두 아우에게 말하였더니 민무해와 민무율이 그 허물을 만회하고 하여 그 말을 써서 바쳤다. 내가 비록 숨겨서 보존하려고 하였으나 죄악이 차서 여기에 이르렀으니 내가 비밀리 할 수 있겠는가 하였다. 하윤이 본래 민씨와 사귀었기 때문에 그 말이 잘못 이무를 비호하였다. 임금이 하윤에게 이르기를 경이 연전에 헌사에 답한 공함 안에 여헌 부원군이 말하기를 상국과 혼인을 하게 되면 비록 난을 꾸미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마침내 후화가 없을 것이다 하였는데 왕자 종씨를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이무의 의논과 부주를 합한다는 것과 같다. 만일 왕자 종실이 없으면 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어떤 사람인가 그 뜻을 알지 못하겠다 하니 하윤이 한마디 말도 대답하지 못하고 다만 황공하여 고두하며 땀만 뻘뻘 흘려 등이 흠뻑 젖어 사례만 행할 뿐이었다. 하윤이 또 이무를 베지 말라고 가만히 하려니 임금이 대답하지 않고 안으로 들어가며 말하였다. 하윤이 나더러 이무를 베지 말라고 청하였다. 하윤은 곱기 때문에 그 마음의 소외를 말한 것이니 불쌍하게 여길만 하다. 육욕은 형벌의 참이고 공함은 서면으로 죄상에 대해 진술한 글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일 경자 첫 번째 기사 이무의 옥사에 연루된 윤목 등을 곤장 때려 귀양 보내다. 윤목, 이빈, 강사덕, 조희민, 유기 등을 곤장을 때려 먼 지방에 귀양 보냈다. 순금사에서 옥사를 올렸다. 윤목이 평양에 있을 때 이무가 세자를 따라 지나가다가 윤목에게 이르기를 너는 잘 있으니 좋지만 민무고 민무질은 득죄를 하였다 하였고 이빈이 서곡에 있을 때 이무가 윤인계를 시켜 이빈에게 뜻을 전달하여 민무질에게 후하게 하였고 이빈도 또한 후일을 생각하여 자주 가서 만나 보았습니다. 이빈이 상대를 마치고 서울에 도착하니 이무가 이빈에게 이르기를 민무질이 내게 향하는 것이 어떻더냐 하니 이빈이 말하기를 은혜를 감사히 여깁니다 하였고 또 이빈에게 이르기를 민무구 형제가 비록 귀양 중에 있으나 반드시 관곡하게 대접하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희민이 또한 윤목에게 이르기를 여강군과 여성군은 그 공이 사직에 있는데 하루아침에 조락하였으니 애석한 일이다. 그러나 국가에서 죄를 논하여 죽는 데 이르지 않는다면 후일에 등용될 운명은 알 수 없는 일이다 하였고 강사덕은 윤목을 보고 탄식하기를 민무질이 외방에 귀양가 있으나 혹시 만일 다시 서울로 돌아오게 된다면 늙기 전에 더불어 함께 놀겠다 하였습니다.
이무가 유기에게 이르기를 그늘에 부산하게 민씨의 죄를 청하는데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겠다. 안순 등의 무리가 봉당을 교결하여 매양 민씨의 일을 선동해 죄를 가하려고 하는데 상감께서 이를 어찌 알겠는가 하니 유기가 대답하기를 공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는가 조심하여 다시는 말하지 말라 하였으니 실상은 친구의 정으로 민씨가 죄를 당하게 된 것을 불쌍히 여긴 것입니다. 위의 이무 등 6사람은 사사로 서로 도모하고 의논하여 사직을 위태롭게 하기로 꾀하였으니 수범, 종범을 나눌 것 없이 마땅히 능지처사해야 합니다. 임금이 말하기를 윤목 등 5인은 사제에서 한 등을 감하여 장 100대에 유 3천리에 차하고 그 제사는 관가에 몰수하라 하였다. 이에 윤목은 사천에, 이비는 장흥에, 강사 등은 영해에, 조희비는 광양에, 유기는 해남에 귀양 보냈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일 경자 두 번째 기사 이무의 옥사에 연루되어 기미를 누설한 유용생 등을 곤장을 때려 귀양 보냈다. 유용생, 구성량 등을 곤장 때려 먼지방 귀양 보냈는데 순금사에서 아래기를 유용생과 구종수 두 사람은 이무에게 당부하여 기미를 누설하였으니 또한 마땅히 배워야 합니다 하였다. 임금이 관직을 삭탈하고 곤장 60대를 때려 먼지방에 귀양 보내도록 명하였다. 이에 유용생은 부여에 구종수는 울진에 귀양 보내고 또 순금사 영사 이양배를 옹진에 장류하였으니 옥사를 홍언에게 누설한 자이다. 구성량은 울주에 전낭장, 홍언은 기장에 귀양 보내고 모두 그 관직을 삭탈하였다. 홍은은 이무의 반인인데 이양배와 더불어 옥사를 엿보아 이무에게 고한 자이다. 이무의 아들 이간을 울주에, 이승조를 장기에, 이공류를 옥구에, 이공효를 풍주에, 이공지를 청주에, 이탁을 평해에 귀양 보내고 오직 이공류만은 소경이기 때문에 면하였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2일 경자 세 번째 기사 대간이 이무 윤목 이빈 등을 감형하지 말고 의법 조처하기를 청하다. 상언하기를 법이라는 것은 천하에 공공한 것이므로 한 사람이 사사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신이라는 것은 인군의 대보이므로 비록 한마디 말이라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난신 이무는 무인년 정사하던 날에 간당에 관여하여 서로 왕래하며 변을 관망하였고 난이 평정되며 부끄러운 빛이 있어 내부하였으며 지난 이모년의 전하에 미령하신 틈을 따서 민무고 민무지런과 더불어 어린아이를 옹립하기를 꾀하여 국병을 오로지 하고자 하였으며 정해년 가을에 쇠자를 모시고 조연회 하는 날에 이르러 말하기를 전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세자를 따라 조연하게 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하였으니 군신사이에 두 가지 마음을 푼 것을 알 수 있고 무자년 봄에 명나라 서울에서 돌아오자 전하께 고하기를 세자가 영명하고 호매하니 알아서 대체해야 된다고 하였으니 자효의 사의를 이간한 것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이 네 조목만 하여도 좁게 불중 간악한 죄에 해당되는데 또 난신과 결탁하여 금장의 계책을 굳게 하였으니 비록 극형에 처한다 하더라도 죽고 남는 죄가 있습니다. 지금 전하께서 이 수악을 용서하고 또 그 당을 용서하시니 신등은 생각한데 종사는 만세에 의지하는 것이고 은유는 한때의 고식입니다. 한때의 고식으로 만세의 죄를 용서한다면 작은 일이 아닙니다. 또 불량한 무리들이 나라 안에 섞여 있으면 후일에 변을 일으킬 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춘추의 큰 과오는 늦추어 용서한다고 써서 후세의 경계를 남겼고 공명이 총나라를 다스리며 살을 함부로 내리지 않았으니 하물며 우리 성조이겠습니까? 지난번에 신등이 엎드려 하지에 보았는데 이르기를 일이 종사에 관계되면 마땅히 법으로 논한다 하였습니다. 신등은 오로지 죄인을 찾아내는 것으로 어려운 일을 삼는데 법을 가볍게 하는 것이 여기에 이를 줄은 생각지 못하였습니다. 법은 그만두고라도 신이 어디에 있습니까?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 유사로 하여금 이무와 윤목, 이빈, 유기, 조희빈, 강사 등을 모두 법으로 논하여 밝게 전형을 바루어서 종사를 편안히 하소서 하였다. 민무질은 다시 삼척군으로 돌아갔다. 자효는 아버지의 애정과 아들의 효도 곧 부자간의 애정을 말한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3일 신축 첫 번째 기사 의정부 삼공신 대간이 민무질 이무의 당례를 처단토록 청하였으나 윤허치 않다. 이무를 창원부로 귀양 보내어 순금사 사직 우도가 암령해 가는데 이무가 칼을 쓰고 청파역에 이르니 대간이 아전을 보내어 머무르게 하였다. 우도가 돌아와 임금에게 아뢰니 임금이 우도를 책하기를 너가 내 명령은 따르지 않고 도리어 대간을 두려워하느냐 하고 드디어 명하여 오게 가두었다. 다시 부사직 김이공으로 하여금 이를 암령해 가게 하였다. 이규령, 박은, 유정연, 설미수가 대궐에 나와 이무를 율과 같이 논하기를 청하고 의정부 대간이 또한 상소하여 청하였는데 정부의 상소는 이러하였다. 신등은 생각컨대 민무고 민무질 등의 불충한 죄는 하늘을 꿰뚫고 땅에 사무쳐서 왕법이 반드시 배워야 하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특별히 구구하고 고지시키인으로 관곡하게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함을 가하시어 무리를 보존하게 하셨으니 나라 사람들이 모두 마음 아파 이를 갈미어 말하기를 난신적자가 뒤를 이어 나올 것을 서서 기다릴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무가 친애하는 윤목, 유기, 조이민, 강사득, 이빈 등과 더불어 서로 왕래하며 교결하고 서로 불이 더불어 모의하여 난신이 다시 일어나기를 도모하였으니 나라 사람들의 말이 어찌 허위이겠습니까? 신등이 가만히 이무의 위인을 보건대 흉한 마음을 품고 힘써 간사함을 행하여 그 반복하는 정상은 산천보다 험하고 시기하고 잔인한 마음은 시호보다 독합니다. 이미 행한 불충한 자체는 일일이 들기 어렵지만 우선 그 큰 것으로 말한다면 민무구 등은 남의 신자가 된 사람으로서 불공대천의 원수인데 이무가 겉으로는 미워하는 것 같이 하여 나라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죄를 청하고 마음속으로는 비호하여 하늘을 가리켜 맹세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한 가지입니다. 무인년 ben에는 왕래하며 반간을 행하여 승부를 보아 거취를 결정하려 하였고 전하께서 나온 뒤에는 일이 군색하고 형세가 약한 것을 보고 또다시 거짓 피곤하다고 일컬어 물러가 있다가 그 형세가 떨치기를 기다려서 다시 왔으니 이랬다 저랬다 하여 믿기 어려운 것이 이처럼 심합니다. 이것이 그 죄의 두 가지입니다. 이모년에 전하께서 종기가 나서 오래 끄는 것을 엿보고 민씨가 더불어 가만히 사가에 모여 어린 아이를 옥립하려고 꾀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죄의 세 가지입니다. 세자는 중국에 조연하러 갈 때 전하께서 이무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였는데 이무가 민무질과 말하기를 전하께서 나를 좋아하지 않는데 어째서 나로 하여금 따라가게 하는가 하였으니 그 간사하고 불충한 마음으로 임금의 마음을 망령되게 헤아렸습니다. 이것이 그 죄의 네 가지입니다. 명나라로 돌아오자 곧 뵙기를 청하고 세자의 잘못을 망령되게 말하여 국본을 동용시키려고 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을 하자는 것입니까? 이것이 그 죄의 5가지입니다. 민무질이 이무의 집에 가서 스스로 편안한 개체를 묻기를 전하가 반드시 우리들을 보존하지 않을 것이니 장차 어찌하랴 하였는데 이무가 이를 숨기고 발설하지 않다가 수년이나 지난 오랜 뒤에 그 말이 발설된 연후에야 그 아내를 시켜 민씨의 집에 가서 안성군을 잘못 전하였다고 거짓말을 하여 해명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6가지입니다. 이 지성이 조연하러 갈 적에 한 말이 어찌 제 폐부에서 흘러나온 것이겠습니까? 신득은 이무가 사주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으로 말할 수 있는가 하면 이 지성은 이무의 문객인데 외방으로 귀양 간 지 오래지 않아서 제 마음대로 서울에 돌아오니 이무가 작업을 뛰어넘어 벼슬을 주었으니 이것은 이무의 관계인 것이 의심할 바 없습니다. 이것이 그 죄의 7가지입니다. 항상 그 당과 더불어 종지를 없애기를 위하여 왕자, 종씨를 어떻게 처치하느냐는 말이 윤목에게서 먼저 바라게 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8가지입니다. 자기를 부쫓지 않는 자를 버리려고 하면 혹은 유기를 사주하여 다른 사람을 빌려서 상사하고 혹은 노안을 시켜 인연하여 하소하였으니 이것이 그 죄의 9가지입니다. 혹은 전하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혹은 우리 국본을 독려하고 혹은 우리 종지를 전제하려 하고 혹은 난신을 가만히 비유하여 굳이 결탁해 당을 만들었으니 알지 못하거니와 전하께서는 이무가 한 짓을 보고 충이라고 하십니까? 아니면 불충의 큰 것이라고 하십니까? 만일 불충의 큰 것이라고 하신다면 어찌 하루라도 천지 사이에 용납될 수 있습니까? 만일 천지 종사의 신령에 의해 이들 난역의 형상이 스스로 나타나지 아니하였다면 국가의 근심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싹이 나는 것을 뿌리가 아직도 있기 때문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민무구 민무질 이무와 그 당녀들을 밝게 전형하여 시조해 보이셔서
나라 사람들의 분함을 위로하고 간당들의 넘겨다 보는 희망을 끊으시면 종사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삼공신이 상소하였다. 생각건대 신하된 자는 장차가 없으니 장차가 있으면 반드시 베는 것입니다. 이것은 왕자의 대법입니다. 이문은 안으로 간음한 마음을 품고 반복 불측하여 전하께서 정사할 즈음에 중립을 지키며 변을 엿보았으니 그 죄가 한 가지입니다. 전하께서 천지의 도량으로 공신에 열에 두고 백료의 위에 자리하게 하였으니 마땅히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성은에 보답해야 할 것인데 이것을 도모하지 않고 이문년에 전하께서 미령하실 때 후일에 군세를 오로지 할 꾀를 도모하고자 하여 가만히 민씨의 집에 가서 비밀리 큰 계책을 의논하였으니 그 죄가 두 가지입니다. 정해년에 세자를 모시고 명나라에 들어가 조회하라는 명령을 받고 전하의 위임하신 뜻을 돌보지 않고 민씨의 집에 가서 도리어 주상을 원망하는 심정으로 무구에게 말하였으니 그 죄가 세 가지입니다. 민무구 민무질이 불충한 죄를 득죄하여 외방에 방축되어 있는데 가만히 인친으로 하여금 왕래하며 말을 통해 불교의 당이 아부하였으니 그 죄가 네 가지입니다. 세자를 모시고 명나라에서 돌아오매 미처 전하께 뵙기를 청하여 가만히 세자를 참소하였고 이미 민씨와 더불어 여러 왕자를 제거하려 하고 또 국본을 위태롭게 하기를 도모하려 하였으니 그 죄가 5가지입니다. 이무의 반척 불충한 죄가 이렇게까지 나타나고 그 당려한 윤목, 조희민, 이빈, 강사득, 유기 등의 불충한 죄는 일국의 신인이 모두 분하게 여기는 바인데 전하께서 관대한 은혜로 법을 굽혀 용서하시니 종사의 대계에 어떠합니까? 청컨대 법사에서 아랫 바에 따라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해서 만세 난신의 경계를 남기소서 하였고 대간의 상소에 이르기를 난신을 베는 것은 진시로 춘추의 법이요 악에 당부한 자를 다스리는 것은 더욱 춘추에서 중하게 여기는 바입니다. 지금 민무구 민무지를 불충한 죄는 춘추 이래로 일찍이 없었던 대악입니다. 정부 대간 대소신료가 교장으로 죄를 청하여 수십 번에 이르렀으니 맹자가 말한 바 나라 사람들이 모두 죽여야 된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전하께서 대의로 결단하지 못하시고 예방에 안치하여 그 악을 자라게 하셔서 그 당이 이무와 윤목으로 하여금 마침내 악에 당부하는 계교가 있게 하여 종사를 기울어 떨이기를 꾀하였습니다. 신등이 일찍이 이무 윤목의 악에 당부한 죄를 교장으로 신청하였었는데 전하께서 신등이 장차 민무구 민무질에게 언급하려는 것이라고 역탐하시고 이를 유윤하지 않으셨습니다. 옛적에 제황봉이 광나라가 망하는 것을 모르니 그 부로들이 말하기를 악한 것을 미워하면서 이를 제거하지 못한 것이 망한 까닭이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악한 것을 알면서도 이를 제거하지 못하면 이는 알지 못하는 것만 갖지 못합니다. 지금 난신 악당으로 하여금 주군에 잡초하게 하니 민무질은 청리이고 이무는 대신입니다. 모두 오랫동안 병권을 잡고 있어 사람들이 복종하는 바 되었으니 만일 한 사람이 난을 선창하여 사방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된다면 국가의 근심이 되는 것이 어찌 이루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등이 보건대 전하께서 그 불충을 분명히 보시고도 법에 의해 처치하지 않는 것은 불인지심 때문입니다. 관숙은 형이로되 주공이 배었고 건승은 마지로되 태종이 배었으니 주공과 태종이 어찌 불인지심이 없었겠습니까? 다만 사사 은혜로 공의를 폐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청리와 소인이 하늘에 닿는 죄악이 있는데 신등이 장차 무슨 마음으로 한 하늘 밑에서 함께 살겠습니까? 신등은 생각하기를 형벌을 쓰지 않으면 난신을 두렵게 할 수 없고 법이 엄하지 않으면 당악을 징계할 수 없다고 여깁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종사 자손만대의 업을 위하여 심사숙려하시고 난신, 민무구 민무질과 그 당 이무, 윤목, 유기, 유빈, 이빈, 조희민, 강사 등을 춘추의 대의를 들어 율문에 따라 죄를 결단하시며 국가가 심히 다행하고 공도가 심히 다행하겠습니다 하였으나 모두 윤허하지 않았다. 정부가 오히려 물러가지 않으니 임금이 대언에게 이르기를 정부에서도 내 뜻을 알지 못한다. 죄를 청하기를 어찌 이다지도 급하게 하는가. 아직 11일이나 15일을 기다려도 늦지 않다. 경등은 마땅히 이 뜻으로 타일러라 하였다. 정부가 이에 물러갔다. 태종실록 18권 태종 9년 10월 4일 이민 첫 번째 기사 의정부 대간 삼공신이 제차 이무의 죄를 청하다. 생각건대 상벌은
인군의 큰 고난입니다. 상벌이 밟지 못하면 착한 일을 한 자를 권할 것이 없고 악한 짓을 한 자를 징계할 바가 없습니다. 회안군 이방간 부자와 이거이 등의 죄악은 왕법에 용서할 수 없는 것인데 전하께서 법에 의해 처치 않으시고 머리를 보존하게 하셨으므로 민무고 민무질 등이 가만히 불결을 도모하여 종사를 위태롭게 하려고 한 것입니다. 전하께서 너그러운 법전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셨으므로 지금 이무가 전일에 악한 짓을 한 자가 죄를 당하지 않는 것을 보고 이목, 윤목, 이빈, 조희민, 강사드, 유기 등과 더불어 간사하고 음흉한 마음을 품고 민무질에게 당부하여 그 화가 불측한 지경에 도달하였었는데 다행히 전지 조종의 신령이 가만히 그들의 마음을 유도한 것에 힘입어 반역의 업무가 그 당으로서 누설되어 정상에 나타나고 일이 명백하게 되었으니 마땅히 그 죄를 명정하여 후례를 징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째서 전하께서 고식의 어짐으로 만세의 대법을 피하십니까? 이것은 악한 짓을 하는 자가 징계될 바가 없는 것입니다. 신득은 생각한데 난신적자는 비록 부월이 목에 가해진다 하더라도 오히려 징계되지 않는 법인데 하물며 가부해온 법전에 따라 외방에 안치하면 어찌 좋게 그 악한 것을 징계하겠습니까? 난을 꾸민 자가 서로 일따 있는 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전에 말하기를 난신적자는 몸의 죽고 삶에 없고 때의 예와 이제가 없이 왕법에 용서하지 않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원컨대 전하께서는 대의로 결단하여 상항의 사람들을 모두 법에 의해 처치하여 만세 환란의 싹을 막으소서. 임금이 중관에게 명하여 밖에 나가서 명을 전하지 못하게 하니 이 때문에 안팎이 통하지 못하였다. 해가 저물어서 임금이 말하기를 내가 안질이 있어서 이를 결단하지 못한다. 내가 마땅히 다시 생각하겠다 하니 이에 모두 물러갔다.